오늘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주식시장은 다시 흔들렸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이상 또는 해당 기업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사람인데 이걸 10억 원 이상 또는 주식을 1% 이상 보유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하려 합니다. 현 정부는 지난 반란을 처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었고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를 5,000피까지 올리겠다고 했었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4월 9일 2293포인트까지 내려갔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르기 시작해서 7월 30일엔 역대 차대인 325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몇 달 만에 거의 1000포인트가 올랐지요. 시총 1포인트가 약 8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788조 원의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말이 됩니다. 모두들 기대를 하였고 행정부에서 대출 규제 같은 부동산 대책도 내놓으니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들을 금융시장으로 돌려서 부동산에 묶이게 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주 주양도세 기준을 조정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 기준 3209.77에서 시작해서 3242.17까지 오르다가 종가는 3189.91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1586억 원을 매도했고 개인은 636억 원을 매수했고요. 오늘 고정 기준 종가를 고려하면 52.5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일까요? 이걸 대입해보면 오늘 공중분해된 시가총액은 43조 원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 시장을 강타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이지요. 그땐 코스피가 1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6조 원이 사라졌었죠. 그렇다면 이 대주 주양도세 기준을 낮춰서 기대되는 세액은 얼마일까요? 대략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진 시가총액은 43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2천억을 얻으려고 215배나 되는 돈을 날린 거지요. 오늘이 아닌 8월 1일에 대입해보면 580배입니다. 지금 당정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면서 알낳는 씨암탉배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세수 부족도 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배포했고 그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겠지요. 우리나라 주택 총액은 24년 기준으로 약 7,15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지요. 주식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 약 2,600조 원입니다. 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2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들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했겠지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약 1,133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자가 나가겠지요. 요즘은 4% 이자도 싼 거라 하더군요. 보통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했을 테니 4% 이율을 대입해보면 사람들이 매년 45조 원 정도의 돈을 시장에 안 쓰고 은행에 상환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45조 원이요. 우리나라 연간 소비 총액이 약 1,100조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4% 정도 되는 액수이지요. 한마디로 시장에 45조 원이 더 돌 수 있는데 그걸 상환한다고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원금분할 상환일 테니 그 액수는 더할 거고요. 시장은 소비가 활성화돼야 돈이 돕니다. 누군가 소비를 해야 기업은 제품을 더 만들고 그 제품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고용을 하고 또 소비하는 이 사이클이 시장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380만원 정도이지만 그건 평균이고 실질적으로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평균과 중위값에서 140만원이나 차이가 나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변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인 게 더 무서운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자의 기준을 낮춰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있는 돈을 날리는 행동은 속담 말 그대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꼴입니다. 현 상황은 산토끼 한 마리 잡으려다 집토끼 수백 마리 놓치는 꼴이고요. 법인세도 보면 23년 103조 원에서 24년 80조 원으로 감소했지요. 근데 법인세율은 1% 인하되었습니다. 이게 겨우 1% 낮춰서 23조 원이 감소한 걸까요? 그만큼 국제 정세 등 시장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 감소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보통 모르니 그냥 언론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서 세수 확보하겠다 광고해서 지지율 팔이 하는 거로 보이네요. 세금이라는 건 정부에서 해라 마라를 정해주는 지표 같은 겁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이건 하지 마라 이고 세금을 줄여주는 건 이건 많이 해라 이지요. 근데 부동산은 세금은 안 건드리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하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겠지요. 어차피 있는 사람들은 대출 없어도 현금으로 사니까요. 6억 원으로 대출 규제? 솔직히 6억을 대출 받으면 원금균 등 상환 시 매월 400만 원 정도 상환해야 한다는 건데 1인 중 위소득이 240만 원인 나라에서 월 400만 원 지출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른다 라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려고 하나 봅니다.